남한산성에 올라 성남 시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숲들 사이로 나지막한 주택들이 보입니다. 오가는 사람도 달리는 차들도 모두 생략된 그림 같은 마을 풍경. 천년의 세월이 스며있는 우리 마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네요. 꿈길인 듯 수백 년을 이어지는 작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들 마을의 역사 이야기. 성남시 복정동 보그물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복복, 우물정, 복정, 복우물 동네? 우물에서 복이 샘솟아 나오는 동네란 뜻일까요? 이름만 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솔솔 나올 것 같은 성남의 복우물 동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남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복정 정수장 이정표를 만나게 됩니다. 복우물 정수장이니 혹시 복정 정수장에 가보면 복우물이 있을까요? 복우물 정수장을 찾았습니다. 복우물을 찾아서 마시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복정 정수장에서 복우물을 찾아봅니다. 어딜 봐도 우물은 보이질 않네요. 복우물은 안 보이지만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이 있네요. 아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복우물은 아니지만 영장산 아래서 정성껏 정수가 되는 참 맑은 물이네요. 청량하고 맑은 시냇물 소리가 정겹습니다. 그런데 복우물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물은 샘이니까 산 쪽에 있을까요? 복우물 정수장 뒤쪽 영장산을 보니 작은 암자가 있네요. 중턱에 자리 잡아 맑은 샘이 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망경암. 복우물을 찾아서 아주 오래된 암자 망경암으로 올라가 봅니다. 망경암에 과연 복우물이 있을까요? 와, 탁 트인 풍경! 복정 정수장과 복정동, 송파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조선시대 왕실의 기도처였던 칠성대 아래서 범상치 않은 큰 돌학을 발견했습니다. 복우물의 유래가 적혀 있군요. 드디어 복우물을 찾았나 봅니다. 그런데 찰랑찰랑 흘러야 할 복우물은 보이질 않네요. 잠시 쉬면서 스님께 망경암의 유래와 복우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망경암은 발알망 서울경
암자 암으로 해서 서울을 바라본다 해서 망경암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학대사는 그 한양 도읍지를 그 물색하던 그 인물로 이성계의 그 스승이었습니다. 고려 말 모학대사께서 한양 도읍지를 물색하던 도중에 주위에 동쪽에는 불암산, 서쪽에는 청계산, 북쪽에는 북한산, 남쪽에는 남한산, 한 줄기인 이곳 영장산 기슭에 오셔서 머물다가 그 북한산 쪽을 바라보면서 도읍지의 그 어떤 자리를 정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바라보며 서 있는 바로 이곳 망경암은 500년 조선의 도읍지였던 한양과 지금의 서울을 잇게 한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라는 뜻이네요. 마이불 열애자상이라 그러는데, 이 마이불 열애자상은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 무렵에 나라가 굉장히 기울어질 때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마의 열애자상을 새겼다 합니다. 보금물은 이 암자가 창건된 이후에 그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올리는데 그 감로촌에 나는 샘물로 정화수로 삼아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 물을 정성을 올린 후에 집에다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나누어 먹으니 옛날에 그 이장병이라든지 여러 질병들이 나아서 이것은 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부처님의 도량이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복된 물이다 해서 일반 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보구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감로순대, 불자들이 부르는 것은 여기를 보구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감로수라는 것은 불교에서 최고의 좋은 물을 감로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나는 물이 이제 감로천인데 암자가 하나 설립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감로천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암자에 제가 머문 지가 한 30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물이 감로천이 물이 흘러 넘어서 요 원주민 그 마을 사람들이 여기에 내과에 이제 가재도 잡고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물이 좋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유감스럽게 그 지하철이 산 주위에 맹 둘러서 앞뒤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거리 끊겨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로천에는 현재 물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르지 않고 감로수가 샘솟아 나오던 자리. 감로수가 흘러 넘쳐야 할 자리가 텅 비어있는 망경암. 감로천의 풍경이 쓸쓸하네요. 이게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이 암자의 그 전통적인 모습이 자꾸 사라지는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사는 그 불자들이 옛날에 그 올렸던 그 물이 좋다 해서 지금도 지하수로 지금 대체하고 그 지하수로 지금 우리 부처님께 올리는 감로수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은 잃은 후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망경암.
수백 년을 샘솟던 소중한 감로수가 다시 흐를 수 있을까요? 보그물을 찾아갔다가 보그물 대신 암자의 보살님께서 주신 맑은 차 한 잔을 마시고 보그물에 또 다른 전설이 있는 마을로 내려가 봅니다. 아니, 동네에 큰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보그물 경로당. 이름이 보그물 경로당이니 보그물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그물 청년에도 있네요. 뭔가 달라 보이는 이 느낌은 뭘까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아하,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군요.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 어머나? 참, 내 맛있는 거요. 호박씨에. 아들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손수해서 음식을 차려서 이 전통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는군요. 화기애애하니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집성촌이라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항상. 이 집에서 저기 생신하면은 우르르 또 이 집으로 가고, 여기가 작은 집, 큰 집, 당숙네 이런 식으로 거의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많았고. 그래서 청년회는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소위에서 이제 개불 잡고 그 메뚜기 잡을 때부터 청년회가 있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구하게 내려왔죠. 열아홉에 이 동네 와가지고 86에 80. 아유 그럼 물찌개지고 물 여다 먹고 친친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까지 오시고 농사는 많고 아유 일을 벌써 일을 엄청 농사가 많으니까 거기다 내치고 길쌈하고 영지까지 짰으니 내쳐가지고 아침 먹고 나면 한나절을 종일 전화를 넣어야지. 이런 도구로 한 독씩 전화가 찰찰 넣었더라고요. 여기는 보그물 경로당 정월 대보름 풍경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보그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정수장이 수소사업소가 여기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바로 수소사업소 경계. 여기 지금 안골이라는 동네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때려가지고 바로 여기 가서 옛날 우물자리라는 거에 확실한 건 모르지 유래로 내려오면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네, 밭에 그 자리가 옛날 우물자리라는 거예요. 그 밭에 옛날에 큰 부자가 살았대요. 이제 그 유래 내려온 걸 보려면은 요 앞에 가면은 어르신께서 일러주신 대로 보그물의 유래비를 찾아 나섭니다. 아니 잠깐, 여기 우물이 있어요. 여기는 보그물이 아니라 복정동 복샘의 형태를 복원해 놓은 곳이라는 뜻이네요. 드디어 경로당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보그물 유래비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큰 바윗돌 비석 앞에 어르신 한 분이 계시네요. 정성스레 비석을 돌보시는 분은 손수 복정동 보그물 유래비를 세우고
복샘의 형태를 복원한 홍석필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의 마을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 복정동에 복음을 유래비를 세우신 홍석필 어르신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동네 복정동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005년에 여기 구획중리가 되어가지고 도시화되면서 과거의 흔적이 자취 없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후손들이 알기에는 여기는 새로 개발해가지고 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초가집에 아담한 집들이만 용기종기 있어가지고 다 같이들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만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더 없고 그냥 메말라 가는 도시화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개발도 좋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도 다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과거의 흔적, 그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데, 대대로 살면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고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복음을 유래비, 그다음에 우리가 쓰던 그 우물을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복정동에 대를 이어 살아오신 가문들은 어떤 성씨들이신가요? 이 복정동에 세거했던 성씨로는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분이 연일정 씨를 들 수 있습니다. 연일정 씨는 1490년경에 여기 복정동에 처음 들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해평윤 씨, 남양홍 씨와 같은 시기에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문화유 씨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여기 입향료고 되시는 분이 1620년대경 여기 아마 입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빠르면 1200년 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근데 짐작이니까요.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저희가 12대째 살고 있고, 내 손자까지 나왔으니까 14대째입니다. 그래서 400년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전설로 내려와 있습니다. 옛날에 복음물에는 아주 큰 부자가 살았었는데,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해왔고, 그 우란의 우물이 마르지 않고 아주 좋은 물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고 살던 사람이 부욕에 잘 살았고, 그 다음에 물맛이 하도 좋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은 복이 가득 들어있는 우물이다. 그래서 복음물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동 사람들이 이 복음물이 있는 동네를 복음물, 즉 복정동이라고 불러가지고 지명이 거기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중요한 벼슬을 했고 우란에 복음물이 있었던 그 큰 부잣집은 어떤 가문이었나요? 정호경이 1490년대에 여기 입향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분의 5대 손이 되시는 정립공이 나중에 공조참판, 그 다음에 도청관까지 역임을 했었는데, 그 양반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우리 포로가 있었는데, 일본의 도쿠가와에 의해서 수비시기에 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 146명을 인수받아가지고 돌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5대손이에요. 5대손인데 이제 그 양반이 살았던 그 집의 운물이 복음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복정동 정수장으로 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집원으로 얘기하면 506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는 복음물이 있었던 자리에 현재는 그것이 정수장으로 바뀌어 성남시에 저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수도꼭지만 돌리면은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와 마찬가지 형태의 그 샘물이 거기서 잘 나오고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성남의 수돗물은 그 물을 마시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 바로 그 복음을 터해서 정수되는 것이네요. 1960년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았다는 금배틀, 은배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금배틀, 은배틀이 존재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그 주인공이 되시는 연일정 씨의 그 집안 내에서 정립공이 있었습니다. 정립공은 자손이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출가하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는 그 한을
그 부인 되시는 정부인 남양홍 씨께서 배를 짜는 걸로 소유를 했다고 전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짜는 그 비단은 그때는 당시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고와가지고 유명한 비단으로 알려져서 그 비단을 정호경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대신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그 대신이나 동료들은 그 아들 없이 시름을 달려고자 짜는 그 부인을 생각해서 장식용 금배틀, 은배틀 한 쌍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이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서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면 우리 그것을 내놓고 자랑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딸은 출가했고 정호경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60대에 정부인 남양홍 씨만이 난리를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귀중품, 뭐 금배틀, 은배틀 이런 것을 우물 속에 묻고 피난을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피난 중에 이 할머니는 돌아오시지 못하고 피난길에 돌아가셔서 다시 못 돌아오게 되니까 집을 지키고 있던 하인들이 이 금배틀, 은배틀을 찾아가주려고 그 우물을 파헤치는데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면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일을 성사를 못 시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샘은 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벗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물이 우물입니다. 그런 우물이 성남시에도 많이 있었지만 다 흔적을 감추고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시를 새로 개발을 해도 과거에 있었던 흔적만은 제발 좀 남겨주셨으면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없이는 현재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었다. 무엇을 아이들한테 알릴 겁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과거를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